이게 얼마 만에 강아지를 안아보는 거지? 이거 어떡해? 뭘 어떻게 당장 데려가고 싶다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진돗개 은금이네입니다. 제가 17년간 강아지와 함께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용품만 추천해 드리는 거라서 처음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시라면 이 영상만 보고 준비하셔도 충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강아지 입양 필수 준비물 5가지, 강아지를 맞이하기 전에 꼼꼼하게 준비해 볼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바로 사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료는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료를 사야 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 사료나 사면 안 됩니다. 데려올 곳에서 기존에 먹이던 제품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과 같은 사료를 준비해 주셔야 해요. 사료를 갑자기 바꾸면 강아지가 설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사료 바꾸는 팁을 알려드리면 기존 사료에다가 바꿀 사료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돈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샘플 사료를 먼저 구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나눠주신 다음에 잘 먹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배변이 건강하게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사료의 양은 얼만큼 줘야 하냐 하면, 저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이들이 계속 커가면서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사료 포장지를 보면 거기에 킬로그램, 몸무게마다 얼만큼 줘야 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보시고 적당량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변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변을 왜 살펴봐야 하냐? 사료량이 적절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배변 상태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변이 너무 묽으면 양을 조금 줄이고요. 변이 좀 단단하다 싶으면 양을 조금 늘리시면 됩니다. 강아지들은 아프다고 말을 하지 못해요. 대신에 이렇게 똥을 보고서 그 건강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설사가 2일 이상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피가 섞여서 나온다든지 하면은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사료가 또 나눠지는데요. 생후 1년까지는 알이 좀 작은 퍼피 사료, 그 이후에는 어덜트 사료, 그리고 9살에서 10살 이상 넘어가면 좀 부드러운 시니어 사료를 주시면 되는데요. 사료에도 등급이 있다고 해요. 1등급에서 6등급 정도까지 있는데 3등급인 홀리스틱이 가장 무난하게 좋습니다. 은금이들도 홀리스틱 등급인 나우 퍼피 사료를 먹이다가 지금은 나우 어덜트 사료를 먹이고 있어요. 사료 등급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해서 영상 설명란에 써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밥그릇하고 물그릇이 꼭 필요하겠죠? 밥그릇과 물그릇을 준비해 주세요.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도자기, 재료도 참 많고 크기도 정말 다양한데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무얼 사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이 되신다면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안 쓰는 그릇을 주셔도 됩니다.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죠. 대신에 그릇이 움직이지 않도록 밑에가 고정될 수 있는 판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고무 같은 걸 부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물어 뜯을 수도 있고 흠집이 날 경우 거기에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스테인리스 식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렴한 걸 쓰면 녹이 묻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자기 같은 경우는 깨지는 것을 좀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위생적이기도 하고 세척도 간편하고 관리가 편한 편이죠. 그래서 은금이들은 도자기, 세라믹으로 된 그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목 높이를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키가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식기도 올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올 수 있는데 이게 밥그릇 높이에 영향을 좀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에 따라서 이 높이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 먹었으면 화장실을 가야겠죠. 세 번째로 필요한 건 바로 배변 패드입니다. 처음에 강아지가 오면 대부분 접종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때문에 산책, 실내 배변을 하는 것이 어렵죠. 병원에서는 최소 3차까지 접종 후에 산책을 권하고요. 그전에는 산책을 하더라도 다른 강아지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변 패드를 구입해서 집안에 놔두시면 아이들이 거기서 배변을 편하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배변 패드는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집안에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으슥한 곳에 배변 패드를 놔두시면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배변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은금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배변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배변 패드 잘 가렸고요. 물론 진돗개 특성상 실내 배변을 선호하기 때문에 은금이 둘 다 처음에는 집에서 배변을 하다가 지금은 금이만 집에서 오줌만 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산책을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발바닥 감각이 예민하다고 해요. 그래서 발바닥 감촉으로 화장실도 인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울퉁불퉁한 잔디 위에서 볼일을 선호하는 것도 발바닥 감촉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잔디를 형상화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배변 패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 패드에 발바닥 감촉을 익숙하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알더라고요. 배변 패드는 너무 얇으면 다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톰한 게 좋아요. 배변 패드는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요. 강아지 사이즈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고요. 은금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대형 사이즈를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 은금이들은 배변 패드 아래에다가 실리콘 배변 매트를 깔아주었어요. 혹시라도 옆으로 새더라도 실리콘 매트가 잘 막아주기 때문에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세척도 편리하고요.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요. 강아지를 처음 데려올 때 그냥 안고 오면 좀 대참사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멀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좀 속에 있는 걸 개워내기도 하겠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라도 캔넬이나 이동용 가방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없으면 사과 박스라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의자보다 바닥에 내려놔 주시면 안정감을 좀 느낄 거고요. 멀미가 심한 강아지라면 함께 하면서 차 타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가 익숙해지더라고요. 금이도 멀미가 참 심했는데 지금은 차에서 잠을 잘 정도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차를 타고 자꾸 좋은 장소, 기분 좋은 장소를 가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은금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행복 캔넬 450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캔넬 사이즈는 아이가 일어났을 때 머리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고 그리고 몸에서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 필수 준비물은 바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잠자리예요. 강아지들은 푹신한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전용 쿠션을 마련하면 좋은데요. 처음부터 비싸고 좋은 제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강아지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니까 다이소에서도 보면 5,000원짜리 되게 저렴하게 잘 나온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어떤 쿠션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그 선호하는 제품 비슷한 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좋냐면 방수가 좀 되고 이빨로 물어뜯어도 좀 괜찮은 탄탄한 제품이 좋은데요. 만약 이게 처음에 준비가 안 되시면 이불이나 무릎 단요 좀 안 쓰시는 걸로 깔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양 필수 준비물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입양 당일은 아니지만 필수로 필요한 용품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책 용품이 필요한데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산책을 하면 강아지의 정서적 안정과 에너지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산책만 잘해도 집에서 난장판을 만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산책 용품으로는 목줄이나 하네스, 리드줄, 배변 봉투, 휴대용 물병, 물티슈, 우비, 차량용 시트 등이 있어요. 은금이들은 목줄과 리드줄은 현재 러프웨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프웨어가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튼튼하고 손잡이 부분이 부드러워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리드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리드줄이 있으면 손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아이가 아무리 당겨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가더라도 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때도 진드기와 해충 방지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긴 한데 은금이들은 지금 금이가 목걸이를 하나 하고 있죠. 이게 해충 방지 목걸이에요. 짜라스토 제품인데 진드기를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산책을 했으면 목욕도 해야겠죠. 강아지들 전용 목욕 제품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위한 샴푸나 바디워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강아지 피부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눈에 들어갈 경우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전용 제품으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샴푸 외에도 치약과 칫솔, 발 세정제, 빗, 귀 세정제, 타월 등이 꼭 필요해요. 발 세정제는 이 바이랩 제품을 사용했었는데요. 발바닥에 보습을 줘가지고 사용 후에도 촉촉하더라고요. 벌써 몇 통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약은 버박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맛이다 보니까 양치하겠다고 먼저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칫솔을 무서워한다면 손가락으로 치약을 먼저 발라주시면 좋아요. 치약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칫솔질도 조금씩 늘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패스룸 제품이 참 많은데요. 샤워 헤드죠. 여기서 물이 나오는데 이걸로 하니까 물줄기가 세지 않아서 목욕할 때도 좋고, 그리고 털에도 물이 골고루 금방 묻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풋케어 풋밤 같은 것도 있고, 귀 세정제도 패스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욕 주기는 어느 정도 하시면 좋냐면요, 사람처럼 자주 씻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뭐 2, 3일에 한 번씩 씻기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강아지 피부가 오히려 상할 수도 있다, 건조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가지고, 모질에 따라 다른데 털이 좀 안 빠지는 견종, 시추나 말티즈 비숑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털이 좀 빠지는 우리 진돗개들이나 보더콜리,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목욕을 자주 못하는 게 더러울까봐 좀 걱정이시라면 아까 소개해드린 발 세정제하고 이 페퍼 릴리프 제품을 저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보습도 좀 되고 향기도 많이 지워지고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깨끗하게 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목욕할 때 타월은 자동차 세차 타월을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격대도 저렴하면서. 그래서 강아지 전용 타월을 좀 사용하시기 전에 세차 타월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시면 전용 타월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용 타월 같은 경우에는 털에 대해서 흡수력이 진짜 빠르긴 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우비를 입으니까 좋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발하고 배가 엄청 더러워지고 또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비를 입으니까 깨끗하면서도 건강하게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은금이들은 조금 저렴한 딩동펫 우비를 구매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우비를 구매할 예정이에요. 자, 산책하고 목욕했으면 집에서 같이 놀아야겠죠. 놀이용품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놀이를 통해서 교감도 하고 배우기도 하기 때문이죠. 장난감과 간식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형, 노즈워크, 터그, 공, 우드스틱 등을 추천을 합니다. 단 유치가 빠지기 전에 강아지한테 너무 단단한 걸 주는 건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인형이나 터그의 경우에는 솜이나 실을 삼키면 구토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옆에서 잘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인형은 어차피 잘 터지기 때문에 그냥 다이소에서 저렴한 것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한 번만 물어도 터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인형은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형견을 위한 터그하고 잘 터지지 않는 공을 사용 중인데요. 고양이 낚싯대도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드스틱은 패스테이지 제품을 아주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바로 마음의 준비인 것 같아요. 강아지들은 처음 내 품에 온 순간부터 무지개다를 건널 때까지 온전히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또 밥을 챙겨줘야 하고, 똥이나 토를 치울 때도 있고, 목욕을 시켜야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책을 매일 나가야 하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야 하고요. 돈도 참 많이 들죠. 특히 어릴 때는 항상 케어라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사람보다 수명이 짧은 강아지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금이들과 보내는 하루하루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만 바라봐주는 은금이들이 정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거든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되셨나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설레임이 저한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